이혼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혼에 관하여는 결혼의 자유와 함께 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남녀 동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율이 많은 것은 결코 좋은 사회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의 분해로 인하여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즉 이혼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남녀 공이 큰 타격을 줄 것이요 또 그 자녀에게 더 큰 불행이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불화로 인하여 함부로 이혼을 쉽게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1952년에 적은 글을 소개해드렸고 여러분 들어보셨다면 큰 차이가 없네? 오늘날 사고와 큰 차이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친자의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자의 관계는 양친이 동등한 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양친이 자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일은 양육의 의무다. 자녀의 양육처가 되는 가정은 인류의 문명 생활의 발단이 된 것이다. 그리고 보면 구미제국의 사회병리적 현상으로서 자식을 유기하는 일이 많은 것은 오히려 문명의 태보의 일면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정교육에 중요한 것은 동서고금에 다름이 없다. 진정한 인간교육의 기초는 실로 이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고금의 명현과 위인, 이때 현명한 사람이 되겠죠. 고금의 명현과 위인이 모두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모름지기 아동교육 심리에 대한 지식을 풍부히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느니 많지 또한 교도와 명령의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인권 공동선언 이건 1949년 유엔에서 발표한 거죠. 부모는 그 자녀에게 과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한갓 자식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출세하기에 진력한 것을 의무로 알 것이지 그 은혜의 보답을 원할 것은 아니다. 부모가 노래, 이 노래는 이제 장차 늙었을 때는 뜻입니다. 부모가 노래, 장차 늙었을 때 자식의 언덕을 입으려든지 자식에게 의지하려고 교육시킨다는 그러한 관념은 버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의 가장은 자녀에 대하여 생살 여탈의 권을 가졌었다. 또 봉건사회에 있어서는 자식이 부모의 범죄를 대신하여 수용한 일도 있었고 자식을 소유물로 본 일도 있었고 여식을 그러니까 딸이죠. 이 딸을 상품처럼 매각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자식의 인권을 존중하고 부모는 여하한 경우일지라도 자식을 무슨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모의 친권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의 양친에 대한 도리는 무엇인가? 민주주의 사조가 고조됨에 이르러 효도의 관념에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또한 무리가 아니었는데 과연 효경에 규정된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현대인으로서 거의 불가능하다. 효도의 근원은 실로 인자로서 인간의 아들로서 마음속에서의 애경과 애정과 존경 뜻이죠. 애경과 보온의 정시에 있는 것이다. 결코 타율적으로 드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자율적인 것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부모를 위하는 정신에서 부모에게 봉사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행위일 것이다. 이러한 효행은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미제국의 개별 가족제의 폐단을 한동안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과 효의 관념을 한갓 봉건 사회에 있어서의 같은 정신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잘못 시대착오라 아니할 수가 없는 일이다. 충이라는 것을 한갓 군주에 대한 이념이 아니라 국가 민족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고, 효란 것을 한갓 부모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인격적 경애의 정신으로서 이해할진대 공통한 도의 정신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은 국가와의 긴밀한 관련성을 요청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나라 헌법에는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였다.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에는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 단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전북대학교 총장 문학박사,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인이 생각하는 가족, 이혼 혼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1952년에 부부 혼인 이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논문을 소개해 드렸는데, 듣고 보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이제 1990년까지 남녀가 꽤 불평등한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속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상당히 불리한 법률상의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 고 한 10년 동안에 민법이나 거의 대부분의 법이 남녀 평등 형태로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1952년에 사람들의 사고는 남녀 평등을 추구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1952년 10월 사상계의 다른 논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